돈이 없고 투자를 망하고 인생이 불행할 때,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타인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내 계좌에 찍힌 처참한 파란불을 보며 한숨을 쉬고 정부를 욕할 때, 누군가는 같은 시기에 QQQ를 묵묵히 모아가며 부의 거대한 토대를 쌓습니다. 또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QLD로 2배의 속도를 내며 남들을 추월하고, 누군가는 모두가 도망치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피를 묻히며 TQQQ를 잡아 인생의 판 자체를 바꿉니다. 똑같은 주식시장이라는 피 튀기는 전쟁터에 서 있는데 우리의 결과는 이토록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고 지독하게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게임에도 숨겨진 공략집이 있듯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에도 아주 정확하고 냉혹한 룰이 존재합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졸업한, 그리고 투자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부를 이룬 선배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 법칙들을 책으로 적어두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이 자본주의 공략집을 뼈저리게 깨닫고 실천하신 대가로 엄청난 부와 완벽한 자유를 얻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의 방법들을 모으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똑바로 돌아봐야 합니다. 월급날이 지나면 스쳐 지나가는 통장 잔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부의 크기, 꽉 막힌 집안 사정과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회사 생활. 이 모든 투자 시장과 인생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매일 분노하고 불평불만하며 남탓만 하고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이 공략집을 읽고 내 인생에 직접 적용하여 진짜 폭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조차도 자꾸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분노와 남 탓을 택하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깨지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조금만 생겨도 습관적으로 남을 탓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려고 추악하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용히 책을 읽다가 뼈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책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100점을 맞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70점을 맞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며 똑같이 야근을 하는데 맨날 진급이 누락되어 만년대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 시장은 더욱 냉혹하고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같은 나스닥 우량주를 샀는데 누구는 10년 뒤에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어 조기 은퇴의 꿈을 이루지만 누구는 고점에서 남의 말만 듣고 몰빵을 했다가 마이너스 70%의 지옥을 맛보며 매일 밤 소주병을 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이 오를 때 QQQ의 위대함을 찬양하다가 폭락장이 오면 주식시장은 사기라며 욕을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내 탓을 인정하는 사람은 폭락장이야말로 QLD의 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기회임을 알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들만이 대폭락의 공포 속에서 TQQQ라는 야수의 등에 올라타 계급장을 떼버립니다. 같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데 누구는 자본주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매일 돈에 쫓기며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태어났어야 진정으로 행복했을까? 중동의 부국이나 복지가 좋다는 북유럽, 혹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나 대만 아니면 홍콩이나 미국에 태어났어야 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밤을 새워 생각해봐도 결국 언어도 통하고 치안도 좋은 한국이 제일 낫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똑같은 곳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주식 앱을 켜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왜 나만 잘 안되고 왜 내 계좌만 깡통을 차는 것일까? 그 수많은 부자들의 공략집에서는 아주 차갑고 잔인할 정도로 단호하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다 너한테 있어. 이 짧은 한 문장을 내 가슴속 깊이 인정하기란 진짜 피를 토할 만큼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내 실패를 온전히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기적은 바로 이 자존심이 박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하나를 뼈저리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꽉 막혀있던 시궁창 같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도 업무가 조금씩 잘 풀릴 것이고 시험 점수도 점차 잘 나올 것이며 무엇보다 당신의 투자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내 탓을 인정하는 순간 남 탓을 하며 낭비했던 에너지가 나를 발전시키는 데 쓰이게 되고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상황은 반드시 나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나 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 미친 주식장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나 좁은 동네나 나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주지 못한 부모님이나 망쳐버린 시험 결과를 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모든 불행한 결과와 불평불만의 원인을 내 탓이 아닌 타인에게 돌리고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쉽고 마약처럼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직장 휴게실에 모여 옆에 있는 동료와 자꾸 남 탓을 하고 상사 뒷담화를 하며 값싼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 패배자들의 무리에 섞여 열을 올렸지만 집에 돌아와 텅 빈 방 안에 누워 생각해보면 결국 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쓰레기 같은 결과는 고스란히 다 나에게 돌아오고 내 통장 잔고에는 단일원의 도움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누구와도 남을 욕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멍청한 시간 낭비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계좌가 무참히 녹아내린 것도 제 인생이 이토록 고달픈 것도 문제는 사실 100% 다 나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초라한 시험 점수나 마이너스가 찍힌 처참한 계좌 상태나 피곤에 쩔어있는 망가진 건강 상태나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나태하게 행동했던 모든 자잘한 선택들의 총합계입니다. 내가 그 책을 읽을까 말까, 오늘 밤에 나스닥 주식을 살까 말까, 저 사람을 만날까 말까, 이 회사를 계속 다닐까 말까, 야식으로 치킨을 먹을까 말까, 주말에 넷플릭스를 보며 의미 없이 놀까 말까, 손실난 주식을 지금 손절하고 팔까 말까, 비가 오는데 오늘 헬스장에 갈까 말까. 결국 주식 종목을 고른 것도 상승장의 환희에 취해 그 타이밍에 매수 버튼을 누른 것도 불평만 하면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선택한 것도 내 곁에 둘 친구를 고른 것도 모두 나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항에서 1번을 할지 3번을 찍을지 고민하다가 틀려버린 그 모든 결과도 결국은 내가 내 손으로 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남 욕할 것도 없고 타인을 탓할 것도 없다는 그 공략집의 문장이 제 뼈를 산산조각 내듯이 때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자신이 과거에 뿌린 씨앗을 현재의 그대로 거두는 절대적인 원리 속에서 돌아갑니다. 내면에 쌓인 생각과 선택들은 항상 외부의 현실적인 현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에 찌든 졸린 눈을 비비며 꾸역꾸역 책을 보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합니다.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고 나면 당장이라도 사표를 집어 던지고 싶고 시원한 맥주 한 캔이 미친 듯이 간절하지만 그 쾌락을 억누르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다시 무거운 바벨을 들러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씻은 뒤에는 다시 딱딱한 의자에 앉아 늦은 밤까지 경제를 공부하고 주식을 분석합니다. 남들이 꿀맛 같은 늦잠을 자는 토요일도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를 하고 일요일조차도 마음 편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쉬지 못합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며 지독하게 살고 있을까요? 거울 속에 비친 지친 저에게 스스로 묻고 차갑게 답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남들처럼 피 터지게 공부 안 했잖아. 내가 20대 젊은 시절부터 내일이 없는 것처럼 포금을 하고 쾌락만 쫓으며 건강을 돌보지 않았잖아. 그때 투자의 기본도 모르고 남들 따라 함부로 돈을 굴렸다가 다 날렸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편하게 살고 땀 흘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 엄청난 복리 이자를 쳐서 뼈 빠지게 고생해야지. 억울해하지 마. 다 내가 만든 결과야. 물론 지나치게 가혹하게 자신을 학대하고 깎아내리며 우울감에 빠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치열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 처참한 결과값이 지금 내 통장 잔고와 거울 속에 늙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점부터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가올 미래를 죽기 살기로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이 자비 없고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내 피 같은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갈지, 앞으로 쓰나미처럼 모든 일자리를 집어삼킬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어떤 무기를 들고 살아나가야 하는지, 이 평범한 직장을 평생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기에 퇴직 이후에 빈곤한 삶을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할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요동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나의 주식 계좌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우리는 이제 징징대는 것을 멈추고 생존을 위한 지독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고 있는지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들의 거대한 성장에 나의 얄팍한 자본을 태우는 QQQ를 통해 내부의 가장 단단한 기초 공사를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향한 첫 번째 인정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공부로 시장의 흐름이 보이고
나의 헛된 소비와 현금 흐름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순간 두려움을 버리고 QLD를 통해 부의 추월차선으로 과감하게 진입하여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장이 피를 흘리고 언론에서 경제 위기를 떠들며 모두가 주식시장을 욕하고 떠나는 극도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철저하게 계산된 비중과 훈련된 심장으로 TQQQ를 쓸어 담아 인생의 계급장 자체를 박살내고 위로 올라갈 승부수를 던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남 탓을 하는 루저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공매도 세력을 욕하고 연준을 욕하며 손절을 하고 도망치지만 내 탓을 인정하는 승자들은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두려움을 참아내며 TQQQ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무기 QQQ와 QLD 그리고 TQQQ는 아무나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가벼운 장난감이 아닙니다. 자신의 멘탈을 통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좌가 파랗게 질리면 남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나약한 사람에게 TQQQ는 순식간에 계좌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맹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뼛속 깊이 인정하고 묵묵히 피가 낭자한 폭락장에서도 적립식으로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강철 같은 심장과 멘탈을 가진 사람에게 이 ETF들은 자본주의가 선사하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엑스칼리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투자는 결국 내가 세운 전략을 얼마나 독하게 실행하고 폭락과 폭등에 미친 유혹 속에서도 얼마나 꾸준히 그 원칙을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내 탓을 냉정하게 인정하며 오늘 밤에도 묵묵히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당신의 그 뼈를 깎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계좌를 구원하고 당신의 시궁창 같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도 나였지만 모든 성공의 완성도 결국 나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이 차가운 자본주의의 진실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